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1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정도인데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단기 수익 관심 종목들 5종목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비츠로테크, 드림 시큐리티, 알맥 이렇게 세 종목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 오늘 이제 엊그제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로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뱉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갭상승 음봉의 형태로 지금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오히려 음전을 해버리거나 이 양봉을 윗꼬리를 조금 채워주지 못하면 조금 더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기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갭으로 돌파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갭으로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좋다고 좀 보고 있고, 만약 이 구간이 깨지거나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큰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로 저항받는 구간이 딱 보시면 위아래로 여러 번 지지 나왔던 구간이죠. 이때 2018년도에도 고점대 가격대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하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몇 번 저항 맞았었고 뚫고 나서는 지지가 나왔던 구간, 그 구간을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림잡아서 2500포인트 근방으로 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를 월요일만 해도 다시 양봉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시 이탈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하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거나 이번 주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이죠. 갭상승 이후에 지금 2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장기 입형 라인에서 지금 저항이 일단 나왔고, 지금 다시 밀린다면 다시 이전 저점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이 구간이 또 마침 갭상승했을 때 시가랑도 겹치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버텨주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단기적으로 좀 이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패턴을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추세를 도전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기를 좀 바랬었는데 이 추세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못하고 꺾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이라면 더 안 좋은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도 지금 이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코스닥은 이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추세를 일단 지켜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윗꼬리 캔들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좋지만 비슷한 형태의 윗꼬리 캔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심지어 올라줬었죠. 미국 증시는 어제 다우 S&P 500도 어제 0.2%대, 0.3%대, 나스닥도 어제 거의 1%대, 0.5% 올라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이 고점대 라인, 단기 고점대 라인 구간을 도전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에 지금 살짝 걸쳐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추세를 완벽히 돌파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고 올라가면 좀 더 좋은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단기 이 추세는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큰 추세에 이제 좀 저 도전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준다, 나스닥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를 돌파한다면 이전 고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이 지수의 위치가 여기 정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S&P 500도 이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고 이 큰 추세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크게 변동 없이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선물도 이 추세를 지금 맞닿아 있죠. 나스닥 선물 흐름도. 그렇기 때문에 선물 흐름이 오늘 괜찮게 나온다면 여기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 선물은 오히려 이 작은 추세 돌파는 했지만 큰 추세가 아직
멀리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상승을 한다면 여기까지는 상승 구간이 좀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도전하러 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性관심 종목들 좀 살펴보면 먼저 코콤부터 볼게요. 코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으로 111선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딱 그 구간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지 저항도 많이 겹치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구간이 깨졌죠. 그러면 다시 이 구간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 하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럼 다시 이전 바닥권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갈 거 감안해서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아싸리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죠. 아니면 물론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리스크 떠안으면서 중간중간 매수할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콘 같은 경우에는 111선을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오히려 내려올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싸리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돌파했을 때, 다시 이 구간 돌파했을 때, 111선 위로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지난주에 약간 괜찮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윗꼬리로 올라가지 못했던 구간에 양봉이 나와서 좀 괜찮게 봤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벌써 이번 주에만 10%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약간 주봉으로 놓고 보면, 한 요 정도 가격대도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으로 보이긴 하죠.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은 좀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위나이텍. 위나이텍도 제가 짧게는 이 장기 입형 라인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좀 더 아래 본다.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가 3,500원 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구간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장기 이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오는 거 지금도 만약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접근도 가능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본다면 내려오는 거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올라갔을 때 사거나. 그래서 저는 1차로 지금 3,700원대 가지고 있는데 내려온다면 여기 지켜주는 거 보고 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 다시 올라온다. 올라와서 오히려 이 계속 방어해주는 구간이 있으니 이 구간을 방어해주고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서 캔들이나 거래량을 좀 보고 불타기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게는 110, 이 장기평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왜냐면 어제 엊그제 다 아랫꼬리로 강하게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걸 음봉으로 깨고 내려갔으니 그러면 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3,500원 후반을 좀 기다리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위나이텍도 들어올리는 0 이후에 흔들어주는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면 베스트인데 한번 이렇게 쑥 팠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서 저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짧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골파기가 한 번 나온다면 뭐 이미 자동 매매를 걸어놨기 때문에 손절이 나갈 거고 내려가더라도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시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저는 굳이 내려가는 와중에 매수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 보면 장기편 448선을 제시해드렸고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장기편 하나씩 테스트하러 가면서 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지지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 이번 주에 흐름이 안 좋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이번 주 벌써 13%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러 번 지지, 저항이 나왔던 가격대죠. 그러면 여기는 좀 지켜줘야 다시 갈 가능 힘을 좀 모을 수 있겠죠. 여기가 깨진다. 여기가 깨지면 그냥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걸 염두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가격대 또는 이 가격대. 가격대로 보여드리면 내려간다면 2,200원, 2,100원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 추세에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해준다면 이렇게 갈 텐데 내려간다면 일단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MPD MPD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제 진입을 좀 했거든요. 어제 이 111선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했는데 저도 손절 가격이 2,090원 정도 돼요. 자동 매매로 당연히 돌려놨고 왜냐면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 내려오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지금 일단 자동 매매를 돌려놓은 상태고 지켜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가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손절이 나가겠죠. 여기가 손절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쑥 밀리면서
이 구간 바닥을 한번 또 다져주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베스트는 111선 지켜주고 가는 게 좀 베스트라고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111선도 딱 지지저항이 많이 겹치는 가격대이기도 하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보시면 여기서 여러 번 잡아주고 올라가려다가 실패했고 올라가려다 실패했고 지금 세 번째 만에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제 세 번 만에 돌파해줬으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죠. 왜냐면 다시 빠진다? 또 몇 번 걸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손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 저도 그래서 여기 구간을 좀 보고 진입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르페인트.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야금야금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뭐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주봉으로 보니까 또 보이는 게 뭐냐면, 노르페인트 보시면 바닥을 지금 여기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7,300원대.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로 못 올라갔던 가격대를 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이때도 저항, 저항, 지지, 저항,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면서 또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 9,3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은 위에서 아래 꼬리로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아도 되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장기평을 못 올라왔었는데, 장기평을 몸통으로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장기평 위에 지금 몸통으로 올라와서 지금 아래 꼬리를 방어해주고 있죠. 그 구간이 9,100원이거든요. 그러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9,100원만 지켜주면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1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에 좀 베팅을 해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서. 대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치거나 아니면 슈팅이 나오면서 파동 형태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야겠죠. 근데 여기가 깨진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바로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지켜주면 아마 시세가 한번 나올 위치인 걸로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보면 큰 추세로 보면 큰 추세로 보면 아직 여전히 이 추세 안에 있고,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렸을 때부터 보더라도 이렇게 아직 이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단기 추세로 놓고 보면 이런 식의 차트를 돌려놨었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락 추세를 적어도 돌리는 그림이 나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놓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림을 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마 가격대를 테스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는 1,300원 정도 보는데, 요즘은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구간이죠. 바닥 지지 나왔던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채널 형태로 단계적으로 좀 돌파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멀스멀 2평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지 못한 구간이 이 정도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위로 올라가면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 9,100원만 지켜준다면 위로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9,1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주봉으로 보니까 노르페인트는 내일 소액 담아봐도 괜찮겠다. 이런 장에서도 버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틀 하락을 했는데도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소폭 올랐고 오늘도 소폭 올라주면서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로 지켜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보더라도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올렸을 때 이 거래량이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더라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딱히 거래량이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의 모습이 아니죠. 여기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거래량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리는 0 이후에 눌러주는 차의 자리에서 돌려주고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노르페인트는 혹시나 밀리더라도 이 전저점 구간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한번 튀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아가기에도 재무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가기에도 괜찮죠. 빨간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부채가 뭐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유보율 괜찮고, 그래서 노르페인트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세 종목 좀 볼 건데, 한 분이 다 요청해 주신 거거든요. 비츠로테크랑 드림 시큐리티는 저점에서 이 두 종목은 나름 저점에서 갖고 홀딩 중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두 종목은
그리고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려는 모습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제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비츠로테크부터 보면 두 종목 다 제가 괜찮게 보고 있다고 며칠 전에도 언급했던 종목이죠. 비츠로테크도 이제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 고점대까지 들어올리는 움직임, 거래량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들어올리고 조정도 크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들어올리고 조정도 크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 거래량 터지면서 나온 이 움직임은 위치가 딱 여기죠. 앞전 고점. 이 고점에 또 물려있는 개미들 물량을 한번 받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추세는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비츠로테크가 여기서 바로 가면 괜찮지만 한번 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5%대 정도. 근데 보시면 장기 입평 라인에서 지금 계속 저항 맞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장기 입평 뚫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눌림 주고 버티기만 하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입평도 일단 모아져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쳐다볼 생각이고 보조 지표도 바닥에서 이제 좀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곧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비츠로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들어올리고 조정도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럼 이렇게 바로 가면 베스트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팠다 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부터 이 저점 추세 있죠. 이 추세. 이 추세까지 내려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격대에서 5,800원, 막 5,000원대까지 한번 쑥 이렇게 파고 가는 그림. 그게 아니라면 이 저점 추세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이 앞전 급등하기 전 박스권 라인. 그리고 최근에 작년 10월달 빠졌을 때 그 저점대 라인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좀 염두에 두고 모아가거나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소액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비츠로테크도 이 저점 추세를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이 추세. 웰크론 한택이 이 저점 추세까지 내려왔죠. 웰크론 한택이 제가 설마 이 추세까지 내려오겠어 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고 지금 오히려 추세가 깨지고 저항 맞고 있죠. 오히려 못 올라가고 있죠. 저항 맞고 보시면 여러분 저항 맞고 못 올라가고 있죠 이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까봐 제가 이 비츠로테크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큰 저점 추세까지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츠로테크도 지금 위치에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중장기로 모아가기엔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이 종목이 가 있지 않는다. 1년 뒤인데 그때까지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을 좀 크게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비츠로테크도 재무가 엄청나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매출 다 꾸준하고 영업이익 꾸준하고 유보율 괜찮고 부채 비율 높지 않고 그래서 비츠로테크는 중장기로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도 보시면 저점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있긴 하죠. 이 추세가 있고 아까 그 웰코란테처럼 이 저점 추세를 연결하면 비슷하게 또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큰 단기 추세로 놓고 봐도 지금 자리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추세로 보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좀 지켜주는 게 좋겠죠.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2,900원, 3,000원이죠. 그리고 좀 단기 추세를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박스권을 돌려주는 그림 나올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드림 시큐리티는 3,500원이 약간 지지 저항 구간으로 주요 지지 저항 라인으로 보인다 말씀드렸죠. 몸통으로 쉽게 올라가지 못한 구간. 그러면서 지지 저항도 많이 겹쳤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 다시 밀리더라도 이 구간 위에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다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면 되니까.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좀 비중을 실어도 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 마찬가지로 드림 시큐리티도 한번 빠지면 이렇게 쑥 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그 골파기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 골파기가 나오면 이 가격대나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2,300원, 1,800원. 이 앞전 지지 라인 또는 이 상승 급등 나오기 전 박스권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간까지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렴하는 추세 안에 있는데
곧 결판이 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죠. 아래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곧 결판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손절 라인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좀 형성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보시면 지금 이런 상장을 6월 달에 했죠. 저도 이 알맥 같은 경우에 공모주로 좀 먹었던 종목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그냥 연결하면 이런 추세거든요. 이런 추세로 내려가고 있죠.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닥을 형성한다? 적어도 하락 추세를 돌려줘야죠. 그래서 저는 아직 바닥 형성한 구간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냐. 왜냐면 지금 2평을 저항 맞으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알맥의 지금 위치는 약간 아이퀘스트 같은 종목 보면 아이퀘스트 한 요 정도 가격대 구간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 상장했을 때부터 한 요 정도 가격대. 그쵸? 2평 다 끌어당기면서 내려가고 있죠. 아이퀘스트도 이때 당시 그림을 좀 보면.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라고 그래서 보시면 아직 바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영리머 소프트랩도 보면 영리머 소프트랩에 한 요 정도 가격대? 그래서 여기나 여기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알맥의 위치가 지금 여기 구간대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 이후에 지금 얼마나 더 빠졌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림원 소프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바닥권에서 지금 여러분 매집 들어오는 거 보세요. 매집봉 엄청나게 찔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매집봉 찔러주고 있는 가격대부터 지금 바닥권까지 테스트를 하면 이 정도 가격대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7,200원부터 만원. 이 구간 소화하고 장기평으로 올라온다. 그럼 들어가 볼 만하겠죠. 왜냐면 모비스나 상신전자처럼 바닥권에서 매집이 많거든요. 그럼 지금 이 구간대 물량을 개미들한테서 계속 뺏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일 대비 5,000%, 5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아마 유동 주식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500만 주밖에 안 되죠. 800만 주 중에 500만 주면 지금 대주주가 한 그래도 2, 30%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500만 주 중에 지금 50만 주 막 이렇게 계속 뺏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빠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분할로 진입해도 괜찮겠죠. 대신 언제나 그렇듯 한 번 이렇게 골 팠다가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알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닥 형성한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바닥을 형성한다? 이 이전 저점이 나왔던 구간을 한 번 더 지켜줘야겠죠. 한 번 더 지켜주고 2평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게 그 정도 그림은 나와야 바닥을 지켜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보시면 이때도 바닥인 것 같지만 깨고 내려가고 이때도 여러 번 지켜주는 것 같지만 또 깨고 내려가고 이때도 바닥인 것 같지만 깨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큰 추세 정도는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러면 이 추세 이렇게 돌려주는 그림이 나올 때가 좀 오히려 바닥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맥도 좀 저는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들 간단하게 보면 올라간 상승분은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죠. 보시면 에코프로도 지금 오늘만 14%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추세가 있었고 이 추세에 딱 지금 저항을 맞고 보시면 돌파했었다가 다시 들어갔죠. 추세 안으로. 그럼 밀리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추세. 단기 추세 이렇게 있었는데 이 추세는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야겠죠. 그러면 이 224일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에코프로 BM도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 BM도 그나마 좀 에코프로보다는 좀 덜 빠진 느낌이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도 참 뭐 이거 고점끼리 연결하면 추세가 애매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형성된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추세인데 이걸 복사해서 바닥권까지 가져가면 딱히 나오진 않네 그림이.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내려갈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단기 추세는 돌파를 한 그림인데 여기서 그러면 장기평 구간 정도에서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 나오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보시면, 이 제가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란 분의 영상을 요즘 챙겨보고 있거든요. 경제 관련된 이슈도 다뤄주시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도 다뤄주고 계셔서. 근데 이 이슈가 있어요. 미국 7년 만에 한국 제외시켰다. 이게 뭐냐면, 한국, 요즘 세상에 다이어트는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환율 관리 대상국, 꼭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속고 계시는 겁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이 7년 7년 만에 환율 관찰국에서 제외가 됐고, 여러분 지금 팩트만 이분이 약간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저희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안 좋냐. 올 상반기 무역 수지가 208개국 중에 200위랍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필리핀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필리핀이랑 동급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 상태가. 그래서 좀 요즘 저는 이런 걸 좀 챙겨보고 있는데, 보시면 관찰 대상국 조건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돼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건가 세 번째 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을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이분도 제가 영상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영상도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좀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어떤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일단 오늘 파월 발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월 발언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 나오는지 또 봐야겠죠. 오늘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